100세 시대. 장수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웰빙 시장의 정점에 서 있는 한 사람, 강철웅 회장, S바이오 그룹의 창립자이자 은퇴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 시대의 진정한 독지가, 언론은 그를 장수의 아버지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저희 재단은 여러분의 100세 시대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풍요롭게 존엄하게 사는 것이 되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건강은 권리입니다. 행복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인간의 존엄,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입니다. 코리아 시니어 웰빙 박람회 그랜드 홀. 3천여 명의 시니어들로 가득 찬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웅 회장. 그의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져진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완벽한 명성, 완벽한 미소, 완벽한 위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림자처럼 10년을 함께한 남자, 운전기사 겸 비서 박성훈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 문이 닫히는 순간 빛은 사라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온기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당장 창문 열어. 저 오염된 공기 좀 빼내라고. 그리고 마이크. 환자들이 만졌을지도 모를 물건은 즉시 소독 처리하라고 했잖아. 강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병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평생을 시니어 질병관리와 건강식품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누구보다도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노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의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소독제를 뿌린 탓에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피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뚱뚱한 체구의 백이사가 비밀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들여온 중국산 저가 원료, 프리미엄 웰빙 제품 라인에 완벽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이익률 4배입니다. 크크크. 좋아. 건강이라는 달콤한 단어 앞에서는 돈을 바치지 않는 바보는 없지. 특히 노인들은 더 순진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만큼 쉬운 고객도 없어. 박성훈은 복도 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장수의 아버지. 그가 모신 그 위대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는 시니어들을 향해 존엄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두려움을 이용해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득 3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강 회장의 프리미엄 건강 보조제를 3년간 드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퇴직금을 다 쏟아부으셨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이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원인 불명의 독성 물질 축적이라고 하셨죠. 그때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모시고 다니는 그 회장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인 줄은. 박성훈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역 후 민간 경호업계에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강 회장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10년간 그는 충실한 그림자였습니다. 말이 없고 눈치가 빠르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완벽한 하인.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우는 조용히 강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아름다운 것만 보라고요, 회장님? 저는 당신이 만든 이 웰빙 시장의 그림자를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성우는 조용히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의 불법 거래 내역, 중국산 저가 원료 반입 서류, 조작된 임상 자료, 가짜 의료진 명단,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 모든 것이 그의 하드디스크에 백업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이름 장수 시장의 진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강 회장에게 보낼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웅 회장님, 10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성운의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뭐 운전기사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 하지만 강 회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성우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은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웰빙 시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한 남자의 외로운 싸움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 날, 박성우는 강 회장의 사무실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나 지을랍니다. 10년간 감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은밀한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10년간 훈련된 관찰력과 침묵. 이제 그 모든 것이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원룸. 성우는 잠적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세 대의 노트북 외장하드 6개,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인물 관계도가 있었습니다. 강철웅 회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S바이오 그룹 계열사 12개,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 장수연구소, 해외 페이퍼 컴퍼니 7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 10년간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정,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 오가는 돈의 흐름,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억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성운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장수연구소의 임상 자료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식약처 인증, 대학병원 공동연구. 하지만 성운이 입수한 백업 파일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장수 건강식품 원료의 원산지 조작, 중국산 저가 원료를 스위스산으로 위장, 임상 참여자 명단의 불일치, 실제 참여자 127명 중 43명이 가공의 인물, 부작용 사례 은폐, 간 손상 보고 17건, 신장 이상 보고 9건, 모두 묻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43명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7건의 간 손상 중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회장님, 당신은 건강과 장수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의 절박함을 파는 인육점을 운영했던 겁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운의 분노는 곧 더 큰 계획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 회장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이 부패한 구조 전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의 서재. 강 회장 부부의 사적인 욕망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강민. 40대 초반에 무능하지만 야심 많은 큰 남자. 아버지의 명성과 재력을 등에 업고 이제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는 또 다른 후보가 있었습니다. 참된 이웃 복지협의회의 송 총무. 50대 중반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회복지사.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참된 이웃송 총무 쪽으로 표가 쏠리고 있다고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성을 이름 없는 말단 사회복지사에게 넘겨줄 순 없잖아요. 우리 강민이가 이사장이 되어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강 회장은 천천히 와인 잔을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걱정 마. 나는 이미 보험을 들어뒀어. 강 회장은 비밀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현철 총무 마이너스 개인 의료 기록 및 가족력. 송 총무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의 여동생이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가족들은 이를 철저히 숨겼고 송 총무는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의료 기록을 위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결국 회복했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송 총무를 내일 아침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해. 조용히. 다음 날 이른 아침. 재단 회장실. 송 총무는 강 회장의 부름을 받고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이른 시간에. 앉게, 송 총무.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 낯익지 않나? 송 총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여동생의 의료 기록, 그리고 자신이 위조한 서류들. 이건 자네가 그 자리까지 온 게 누구 덕인지 잊었나? 10년 전 자네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빚을 갚아줬지? 누가 자네 가족의 비밀을 묻어줬나? 나야, 송 총무. 나. 다음 주 이사회 투표. 자네가 후보를 사퇴하고 내 아들 강민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그럼 이 파일은 영원히 내 금고에만 있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만약 거부한다면 자네 가족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의료 기록 위조?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지. 자네 여동생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송 총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망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누군가에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송 총무의 가슴 안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래 넣어준 사람. 바로 박성훈이었습니다.
송 총무님, 저는 강 회장 밑에서 10년간 일했던 박성훈입니다. 제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강 회장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그걸? 제가 10년간 본 것들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사람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걸 취미로 삼습니다. 당신도 그의 컬렉션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협력해 주신다면 강 회장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착용하세요. 강 회장이 당신을 협박하는 순간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송 총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훈은 원룸에서 헤드폰을 끼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협박, 송 총무의 굴욕,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당신의 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회장님. 성훈의 파일 폴더에는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1. 불법 임상 및 원료 조작 증거. 2. 해외 불법 자금 세탁 증거. 3. 송 총무 협박 녹음 파일. 그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스템에 희생될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송 총무님, 그리고 어머니처럼 희생당한 모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하지만 박성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 회장의 비리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파헤쳐야 할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밤 11시 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청송원. 일반인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이곳의 가장 깊숙한 별실에서 은밀한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웅 회장,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은 일본계 투자사 실버 호라이즌 캐피탈의 대표 가네코 다케시. 60대 후반의 냉철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작은 USB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네코 상, 한국의 시니어 시장.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10년 늦게 고령화가 시작된 덕분에 아직도 순수합니다. 그들은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죠. 특히 일본 기술, 스위스 원료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하하. 강 회장 말씀은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당신의 제품 정말 안전합니까? 임상 데이터는 믿을 만합니까? 강 회장은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USB를 가네코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 임상 자료, 공식 버전과 실제 버전, 이중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는 물론 완벽합니다. 국내 명문대 병원과 협력한 결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통하는 제품의 원료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이죠. 차이 거의 없습니다. 효능이 좀 떨어질 뿐이죠. 하지만 노인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면 충분해요. 가네코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를 위해 저희에게는 완벽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이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재단의 실무 책임자인 송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요.
비영리 복지재단 대표가 노인들을 속였다? 언론은 그 스캔들에 열광할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조용히 빠져나오면 됩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조국을, 자신의 동포를 자신이 평생 섬겼다고 주장하는 노인들을 비웃듯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오고 가는 USB 안에는 수백 명의 개인 건강정보, 조작된 임상 결과, 부작용 은폐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 회장의 탐욕을 위한 인간 시장의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강 회장. 우리는 5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네코 상. 한국 노인들의 주머니는 아직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 본부 5층 송 총무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송 총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명단 수정본, 원료 수입 내역서 위조, 부작용 보고서 폐기 예정, 모두 강 회장이 지시한 대로 정리해야 할 증거들이었습니다. 2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분들을 속이는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송 총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던 80대 할머니,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건강식품을 구매하던 70대 할아버지, 100세까지 살고 싶다며 밝게 웃던 65세 여성, 그들 모두가 속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저를, 제 가족을 방패로 쓰시는 겁니까? 제 아들은, 제 여동생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거래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겁니까? 하지만 송 총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강 회장이 쥐고 있는 20년 전의 그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가족은 파멸한다는 것을. 그는 로봇처럼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지워가며. 하지만 송 총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이미 누군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있다는 것을. 서울 변두리 원룸. 박성우는 세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는 강 회장의 휴대전화 GPS 추적 기록. 두 번째 화면에는 재단 본부 CCTV 해킹 영상. 세 번째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 폴더들. 회장님, 당신의 실수는 저를 10년간 곁에 뒀다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습관을 압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어떤 장소를 선호하는지, 증거를 어디에 숨기는지. 성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 조작된 원료와 임상 실패자들의 원본 기록이 보관된 장소. 화면에 주소가 떴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산업단지 17번 구역 마이너스 대형 물류센터 3번 창고. 겉으로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날.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 검은색 후드를 입은 박성훈이 폐기물 처리장 펜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안에는 카메라 외장하드,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능숙하게 레이저 감지망을 피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10년간 강 회장의 그림자로 살며 익힌 인내심과 특수부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번 창고. 문이 열리자 차갑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우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수백 개의 박스, 모두 중국어로 쓰인 저가 건강식품 원료들, 산모제품 생산지, 유통기한, 품질 검사 없는 제품, 그 옆에는 잠긴 캐비닛. 성우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그 안에는 수백 장의 개인 의료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실명, 주소, 그리고 부작용 기록, 간 수치 이상 마이너스 임상 중단, 신장 기능 저하 마이너스 기록 삭제 요망, 피부 발진 및 호흡곤란 마이너스 보고 보류, 그리고 그중 한 장의 기록지에서 성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참가자명 박영숙 여 68세, 부작용간 기능 급격한 저하, 조치 임상 제외, 기록 폐기. 박영숙, 박성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군요. 당신들의 실험 기록 속에. 용서하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성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더 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잡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만든 이 시장을 이제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성우는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박스의 라벨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원료의 성분표를 스캔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록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끝납니다. 어머니처럼 고통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끝내겠습니다. 새벽 5시, 성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웅 회장의 범죄, 그가 만든 웰빙 시장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희생된 수백 명의 이름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 회장에게도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다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 마침내 강철웅 회장의 모든 공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조선 크리스탈 볼룸. 500명의 사회 명사들이 초대된 성대한 축하 파티. 오늘은 강철웅 회장의 아들 강민이 강철웅 시니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강민은 아버지가 써준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시니어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연설이 누구의 생각인지, 이 자리가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장 구석, 종업원처럼 서 있는 박성운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강 회장과 오드리 여사는 VIP룸으로 물러났습니다. 드디어 그들만의 진짜 축하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우리 강민이가 드디어 이사장이 됐어요. 이제 우리 가문은 3대째 명문 복지 왕조를 이룰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만든 시장이야. 30년간 내가 쌓아온 이 제국을 누가 감히 막겠어? 송 총무, 그 바보는 자기 아들이 희생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순순히 물러났어. 내가 그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이 정도 희생쯤은 필요하기지. 박성훈? 운전기사 하나 관두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드리, 이제 이 세상은 우리 거야. 강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선의 성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성 밑에 이미 정의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타이머가 0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 박성우는 5대의 컴퓨터 앞에 동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수십 개의 파일이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 1 서울중앙지검 공익제보센터, 수신자 2 조선일보 탐사보도팀, 수신자 3 JTBC 뉴스룸, 수신자 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5 보건복지부 감사팀, 가짜 원료 사진 127장, 조작된 임상자료 원본 PDF 37건, 강 회장과 일본 투자자의 불법 거래 녹음 파일, 송 총무 협박 녹음, 어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명단 312명, 모두 전송 완료. 어머니, 이제 곧입니다. 성우는 마지막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제목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 안에는 10년간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5만 자 분량의 상세한 증언서, 날짜, 시간, 장소, 증인, 대화 내용. 모든 것이 특수부대 출신답게 군사작전 보고서처럼 정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의가 작동할 시간입니다. 그랜드 조선 호텔 크리스탈 볼룸. 밤 10시 37분. 파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민은 무대에서 거만하게 미소 지었고 강 회장 부부는 VIP룸에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때 볼룸 정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1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를 든 취재진 20여 명.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입니다. 강철웅 회장과 강민 이사장은 어디 계십니까? 무대 위에 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VIP룸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겁니까? 강철웅 씨, 귀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장수의 아버지가 수갑을 차는 순간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가 뭔데? 누가 감히 나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보받았습니다. 현재 식약처와 복지부 합동조사팀이 귀하의 연구소와 창고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파티장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파티장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서 있는 한 남자. 박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받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심판자였습니다. 성훈. 내 놈이. 네, 회장님. 저였습니다. 강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30년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일주일 후, 송 총무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였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강 회장의 협박과 희생양 만들기 공작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 아니, 은희님,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한 것은 진실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총무님은 20년간 진심으로 일하셨잖아요. 그 진심이 지켜져야 했습니다. 식약처는 S바이오 그룹의 전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과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의 어머니를 포함한 312명의 피해자 명단이 공개되며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강철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철웅은 사회사업가를 자처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정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합니다. 강 회장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 강민도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드리 여사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을, 박성훈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사본. 어머니,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이제 벌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고통받을 다른 분들은 막았습니다. 312명의 이름을 찾아냈고 그분들은 이제 치료받고 계세요.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박성훈은 시니어 권익보호센터의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노인 대상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 그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12명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철웅 회장님, 당신은 웰빙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장수라는 축복을 이용해 사람들의 절박함을 팔아넘겼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장사였습니다. 이것이 그 대가입니다. 웰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당신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청소되었습니다. 박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만 남았습니다. 웰빙 시장의 그림자는 청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그림자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웰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음,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제안을 의심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